한 사람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부자의 삶과 가난한 자의 삶을 가르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던 두 친구가 20년 뒤 한 명은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한 부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낡은 연립주택에서 가난을 한탄하게 된 운명의 갈림길,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재물과 인과의 법칙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물과 복덕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나는 성철이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전략이라는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부지런함, 검소함, 청렴함, 정직함을 군자의 4가지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그중 두 번째인 검소함, 즉 절약은 부지런히 일해 재물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도 풍년일 때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쌓아두고 여름에 겨울 추위를 대비해 옷을 장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잔잔한 강물처럼 평탄하게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에도 굽이치는 여울이 있듯 사람의 인생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법이지요. 풍년이라고 쌀의 귀함을 잊으면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옛 어른들은 열을 벌면 7만 쓰고 셋은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무상하여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거나 지금처럼 꾸준히 돈을 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절약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지켜온 매우 고귀한 품성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스님, 부와 가난은 다 정해진 운명 아닙니까?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끝내는 부자로 살고 평생 아끼고 살아도 부자가 못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와도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가 운명이라 믿는다면 그리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몸으로 겪는 괴로움과 행복 굶주림과 배부름은 모두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공무원이 되었으며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 친구는 어린 시절 몹시 가난했습니다. 학창시절 저희 집에 놀러오면 고기 반찬은 없어도 쌀밥에 나물과 된장만으로도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밥에 고구마를 섞어 먹거나 심지어 밥 대신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며 학교에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굶주림의 고통과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자연스레 절약 정신이 몸에 배었습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철아, 우리 부부는 월급날이면 바로 계산부터 한다. 내 월급 300만 원, 아내 월급 300만 원, 합이 600만 원이면 많든 적든 무조건 150만 원은 먼저 떼어서 저축 통장에 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야. 만약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 생각하면 절대 남는 돈은 없더라.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쓰게 되어 있거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트에 구경만 하러 갔다가도 남들이 이것저것 카트에 담는 것을 보면 왠지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에 2-3개씩 물건을 집어들고 나오게 됩니다. 돈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돈을 모으고 싶다면 총수입에서 저축할 돈을 가장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저축 후 소비의 원칙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1,800만 원, 3년이면 5,4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모입니다. 명절에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고 상여금이 더해지면 어느새 1억 가까운 돈이 모이게 되지요. 돈을 모으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돈을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낳게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이자 직장 동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사람은 매일 태어나지만 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 땅은 황금보다 더 귀한 자산이라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요즘 서울 같은 대도시는 아파트 한 평이 수억 원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와 동료들은 서너 명이 각자 모은 3, 4억 원씩을 합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근교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고속도로가 새로 뚫릴 곳 혹은 대규모 공원이 들어설 곳의 정보를 파악하여 땅을 샀습니다. 이 3년을 기다리자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10억에 산 땅이 18억이 되어 8억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을 현명한 투자 한 번으로 벌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런 성공을 2번 거듭했고 지금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고 오직 공무원의 박봉을 아끼고 모아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맨손으로 일어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손안의 작은 전화기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어디에 계시든 이 본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반면 다른 한 친구 부부는 참으로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특히 먹고 즐기는 일에서는 말입니다. 그 남편의 좌우명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을 고구마를 내일로 미룰 수 없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15년이 흘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지만 그들 부부는 여전히 낡은 오토바이 한 대로 다니고 국가에서 배정해준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수리 한번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는 청렴한 공무원이라 부자가 될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같았는데 한 친구는 집과 차를 장만하고 자녀의 유학까지 꿈꾸는 반면 다른 한 친구는 나라에서 준 집에 안주하며 아무런 발전 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친구가 만나면은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한쪽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하면 다른 한쪽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난한 친구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자기 만족을 자랑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조상에게 수십억대 땅을 물려받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노동과 절약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돈을 모으겠다는 마음을 먹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특히 50줄에 들어서면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자녀들도 대부분 성장하여 제 몫을 하게 되고 부부는 비로소 자신들의 노후를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가장 큰 자산 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퇴직 후 받게 될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50년 넘게 쓴 낡은 수레와 같아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밥값보다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날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한 움큼의 약을 입에 털어 넣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노후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자립하고 자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남편 월급이 700만 원, 아내 월급이 800만 원이라 하여 흥청망청 쓰지 마십시오.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즐거움에도 법도가 있고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약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노년의 삶을 재정적으로 안정시켜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만약 운이 좋아 그 돈을 쓸 일이 없다면 자식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국가조차 식량 안보를 위해 매년 수만 톤의 쌀을 비축합니다. 기업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하물며 한 개인의 삶에 예비 자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삶과 운명은 바로 당신의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그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절약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이 되도록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끼는데 아내가 낭비하거나 그 반대가 되면 가정에 불화만 쌓일 뿐입니다. 함께 뜻을 모아 절약하고 저축하십시오. 그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인색해져야, 즉 구두쇠가 되어야 노년이 편안하고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60을 넘었으니 하늘이 허락하여 80까지 산다 해도 20해 남짓 남았을 뿐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한 사람과 시비를 가리거나 미친 사람과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자손들과 마음을 나누며 오랜 벗들을 찾아 회포를 푸는 등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합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 남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곁을 지켜줄 아내나 남편 한두 명의 자식, 그리고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온갖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속이 검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시간이란 채와 같아서 시간이 흐르며 흔들리다 보면 가치 없는 것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진정 소중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가치한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서서히 멀어지면 그만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욕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식탐, 명예욕, 이성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며 분수에 넘치는 욕심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성적인 욕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0대라면 6 곱하기 9는 54, 즉 5주에 4번 정도의 관계가 적당하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욕망을 대물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는 쓸데없는 모임에 대한 참여입니다. 동창회, 향후회, 전후회, 각종 동호회 등 수십 개의 모임에 가입하여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두 개의 모임과 가족 친지와의 교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에 인색해질수록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성 불자님들께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여성은 결국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친 질투와 집착으로 남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남편을 쫓아맬 시간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십시오. 좋은 풀밭을 가꾸면 떠났던 말도 다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셋째,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경박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꾸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넷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를 지킬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재물운을 더욱 키우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 성철의 법문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자산과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없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 자산은 첫째, 두말할 나위 없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 돈입니다. 노년의 품위와 자유는 돈에서 나옵니다. 셋째, 화목한 가정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넷째, 내 집입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온전히 내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섯째, 마음 통하는 친구 한두 명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보물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5가지 없음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들과 너무 오래 함께 살지 않음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더욱 애틋하게 만듭니다. 둘째, 유산을 너무 일찍 공개하거나 분배하지 않음입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의존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들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음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멀리서 지켜봐 주십시오. 넷째, 늙어감을 거부하지 않음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이에 맞는 삶의 지혜를 즐기십시오. 다섯째, 위험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음입니다. 노년의 자산은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병이 없고 빚이 없고 근심이 없고 원망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극락정토의 삶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전한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겨 여러분 모두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문득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떤 나이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나요?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나요? 혹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